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사 고대사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제 고려시대가 끝나고요. 이제 조선시대로 들어갑니다. 전 시간에 우리 고려의 사회와 사상, 그래서 유학, 역사서, 그 다음에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초기, 중기, 그 다음에 후기에 유학의 특징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삼국사기, 동명왕편, 삼국유사, 이런 역사서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특히 고려 불교에서 교종과 선종의 통합, 그래서 의천과 진우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죠. 자,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의 건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뭐 전 시간인가요? 자, 우리 원간섭기에 여러 가지 원나라로부터 정치, 경제적 지배와 수탈을 받았다라는 거 얘기를 했고요. 공민왕의 개혁 정책이 전개되어서 반원 자주 정책, 왕권 강화 정책을 실시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진 4대부가 성장을 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홍건적과 외구의 침략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최영과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진 4대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정도전, 그 다음에 신흥 무인 세력의 이성계, 이 둘이 힘을 합쳐서 드디어 조선을 건국합니다. 자, 이 강의에 앞서 여러분들 제가 관련 동영상으로 제가 또 만화 영상을, 유튜브에 있는 만화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선의 건국 과정 다 보고 오신 거죠?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알고 이해를 하고 제 강의를 듣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조선의 건국 과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이 이른바 천령위를 설치를 해서 옛 쌍성관할부, 쌍성총광부 관할 지역을 직접 통치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오죠. 그렇죠? 자, 이에 열받은 최영을 중심으로 해서 요동 정벌이 추진되죠. 그렇죠? 이성계는 우리 불가론을 내세워서 반대를 합니다만 최영과 우왕의 강력한 주장으로 요동 정벌이 추진되죠. 자, 그래서 팔도도통사의 최영, 그 다음에 우군도통사의 이성계, 좌군도통사의 조민수, 그래서 5만 명의 대군이 요동 정벌을 떠납니다만, 자, 어디서 군대를 돌려요? 그렇지? 위화도에서 회군, 군대를 돌린다는 얘기야. 군대를 돌린다는 얘기는 지금 뭐야?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뭐 쿠데타가 되는 거죠. 쿠데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위화도 회군을 단행한 다음에 최영을 죽이고 우왕을 폐위를 시키고, 자, 드디어 이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드디어 신진 4대부가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죠. 자, 권력을 장악한 신진 4대부들은 토지제도, 즉 뭐예요? 과전법을 실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전법을 실시를 해서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던 대토지를 국가가 몰수를 하고 이 토지를 이제 신진 4대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료들에게 다시 재분배를 하는 것이죠. 결국 권문세족은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정치적 권력을, 또 과전법을 통해서 경제적 권력을 상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후에는 이제 신진 4대부들 사이에 또다시 대립이 벌어지죠. 자, 정도전을 중심으로 하는 급진파 4대부, 즉 급진개혁파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수립하자, 이러한 개혁을 내세웠고요. 정몽주를 중심으로 한 옹건파 4대부, 옹건개혁파들은 고려 왕조를 유지한 채
점진적 개혁, 스텝 바이 스텝, 그죠? 점진적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렇죠? 자, 결국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눠지지만 결국 조선왕조 개창의 또 다른 주역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바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정몽주를 제거함으로써 온건개혁파마저 제거하고 드디어 조선이 건국되더라. 자, 서기 1392년이고요. 자, 그래서 475년 동안 존재해왔던 고려왕조는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조선왕조가 건국되는 과정을 제가 좀 설명드렸고요. 자, 아마 뭐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만화 영상을 봤다면 아마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조선의 통치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학습지에는 조금 핵심적으로 정리가 됐는데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을 공포한 사람은 태조 이성계죠? 태조가 있고요. 그 다음 왕은 이성계의 둘째 아들 정종이죠. 자, 정종이 죄송해요. 내가 지금 침 때문에 사내를 끓였어요. 미치겠네. 태조의 뒤를 이어서 정종이 왕이 됩니다만 이 사람은 거의 허수아비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왕자의 난을 통해서 이방원이 바로 왕이 됩니다. 태종이죠. 사실은 제가 지금 태조 다음에 태종을 얘기합니다만 사이에 정종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태종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우리나라 최고의 군주, 가장 위대한 군주라고 할 수 있는 세종이 조선의 4대 임금으로 즉위를 하게 되고요. 자, 세종이 죽은 다음에 문종이 왕이 되는데 문종은 병약해서 2년 만에 죽게 되고요. 그래서 문종의 아들 단종이 12살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문종단종. 자, 그 다음에 그 단종을 제거를 하고 왕이 된 사람이 수양대군, 즉 세조죠.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조선의 통치체제가 어떻게 정비되어 가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하도록 할 텐데요. 태조 때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태조로 하여금 이성계로 하여금 조선 왕조를 개창하도록 만든 사람, 킹메이커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로 정도전이죠. 정도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도전 스스로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성계로 하여금 조선을 건국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죠. 자신을 더 부각시키는 사람인데요. 이 정도전이 꿈꿨던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정도전은요, 성리학, 우리 신진사대부터는 성리학을 수용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성리학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습니다. 성리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당연히 꼭 기억해야 되겠죠. 자, 성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뭘 추구했냐면 유교적 민본 정치를 추구했어요. 유교적 민본 정치. 무슨 말이냐? 유교적이란 얘기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통치 이념이 유교기 때문에 유교적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 이념 뭐예요? 네 글자로 하면 민, 주, 의, 그쵸? 조선시대는 성리학, 유교였단 말이에요. 그 유교 이념에 입각해서 통치를 하는데, 정치를 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건 무엇을 중심으로 정치해 나가느냐? 민본 정치예요. 민본 정치, 백성민의 근본본이야.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지금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유교적 민본 정치 확립이 중요하느냐? 그 전까지 고려 시대까지에는 나라의 중심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왕실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도전은 나라의 중심이 백성이다. 그래서 백성을 위한 정치가 올바른 정치다라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정치 이념을 확립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유교적 민본 정치를 확립했고요. 그래서 이 정도전이 추구했던 것은 뭐였냐? 어떻게 그럼 나라를 이끌어가야지 백성을 위한 것이냐? 자, 왕은 있습니다. 또 그 왕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이고 그 아들의 아들이 또 왕이 될 것입니다. 즉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습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똑똑할 수도 있지만 띨띨할 수도 있어. 멍청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왕이 멍청하다고 해서 왕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전이 추구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정치가 되느냐? 왕은 있지만 그 사람이 세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교를 공부하고 유학을 공부하고 유교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 과거를 통해서 관리로 진출해서 오랜 동안의 관료로서 경험을 하고 나라를 한번 이끌어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백성이라든가 혹은 수많은 관료들로부터 추앙받는 인정받는 최고의 관리, 바로 이 사람이 재상이야. 재상. 수상이지 수상. 이 사람이 수상으로서 재상으로서 위로는 왕을 받들고 아래로는 문무 관료들 이끌어서 나라를 끌어가는 정치, 이러한 정치를 꿈꿨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왕은 있지만 누가 정치를 이끌어간다? 재상이 이끌어간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입헌군주제 국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영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왕은 있지만 실제 정치는 하지 않잖아. 총리, 수상이 하잖아요. 이런 정치를 꿈꿨던 사람이 바로 정도전이에요. 그래서 정도전은요, 재상 중심의 정치, 재상 중심 정치를 꿈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왕이 아닌 실질적으로 재상이 이끌어가는 정치를 꿈꿨다면 이것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은 누구야? 바로 능력적인 면에서도 가장 뛰어났던, 그러니까 이성계의 아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능력있고 야심만만했던 이방원, 바로 태종과 갈등을 벌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방원은요, 정도전과 또 나중에 이제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막내 아들인 이방석을 후계자로 해서 그 이방석을 세자로 이제 이렇게 임명하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방원이 도덕이 열받았던 건데, 그래서 이방석을 제거를 하고 또 정도전도 죽여버리죠. 이게 문제 왕자의 난입니다. 왕자의 난. 두 차례 걸쳐 벌어지게 되는데, 이 두 차례 걸친 왕자의 난을 통해서 드디어 태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자, 태종은 누가 정치를 이끌어가야 된다? 재상이다, 왕이다? 왕이다. 그래서 태종은 국왕 중심의 정치를 꿈꿨어요. 국왕 중심의 정치를 꿈꿨다. 자, 그래서 국왕 중심의 정치 따라서 어떤 제도를 실시하느냐? 자, 매우 중요합니다. 6조 직계제를 실시합니다. 6조 직계제. 자, 제가 지금 옆에 띄웁니다. 6조 직계제, 여러분들 학습지에도 있습니다. 자, 거기서 보면 6조는 국가의 모든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가 6조예요. 그런데 이 6조가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사이에 재상, 즉 의정부, 여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재상이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자, 6조의 상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정부에 직접 보고를 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그럼 왕이 그 보고를 듣고 6조에 직접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국가의 사무를, 모든 사무를 6조에서 곧장 왕에게 보고를 하고 왕이 6조에 직접 명령하죠. 그럼 의정부는 하는 일이 뭔데? 하는 일이 거의 없어.
의정부가 하는 일은 사형수에 대해서, 사형 범죄를 들잖아. 사형수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명나라에 보내는 외교 문서 쓰는 거, 이런 역할만 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국내 정치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지. 그래서 이 의정부의 재산들은 완전히 허수아비를 만들어버리고 왕이 실질적으로 정치를 이끌어갔어. 이게 육조 직계제입니다. 알겠죠? 자, 태종의 뒤를 이어서 세종이 왕이 오릅니다. 세종 너무나 위대한 군주죠. 너무나 많은 일을 해서 과연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사적으로 봐도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정말 모든 면에서 다방면에서 엄청난 그러한 업적을 이룬 왕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정치적으로 뭐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뭐 집현전을 설치해서 뛰어난 인물들을 등용했죠. 4군 6진 개척했지요. 쓰시마섬 정벌했지요. 경제적으로 조세제도 바꿔서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죠. 심지어는 그 여자 노비들에게 출산 휴가도 주도록 하죠. 뭐 문화적으로는 말 너무나 많죠. 뭐 국민정음 창제했지요. 뭐 음악 정리를 했지요. 장영실로 하여금 수많은 과학기술 만들어내도록 했지요. 뭐 팔방미인이 따로 없습니다. 자, 정말로 위대한 군주죠. 자, 근데 세종은 처음 왕이 됐을 때는 당연히 자신의 아버지 태종처럼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일이 많아요. 혼자서 그 일을 어떻게 다 해? 이제 과부하가 걸린 거야. 그러니까 세종은 어떻게 했느냐? 안 되겠다. 마침 세종이 뛰어났는지 아니면 또 시대를 잘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세종 때에는 황희라든가 맹사성이라든가 이러한 뛰어난 재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은요, 이제 재상들에게 웬만한 일은 맡기는 거야. 그래서 뭘 실시하느냐? 드디어 아버지와는 다르지만 바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를 합니다. 의정부 서사제. 자, 이건 뭐냐? 자, 다시 띄웁니다, 제가. 의정부 서사제 띄웁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자, 6조가 의정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의정부는 웬만한 일을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왕에게 알리죠.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왕은 의정부. 그리고 의정부는 다시 6조에게 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국가의 사무를 의정부에서 거의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국가의 사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무가 있겠죠. 예를 들면 관리의 인사, 네, 국방 문제,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즉 2조와 병조, 이 6조 중에서도 2조, 병조, 호조, 예조, 병조, 공조가 있잖아요. 이런 6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2조와 병조의 업무는 왕이 직접 해. 나머지는 뭐야? 재상들 너희들이 해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의정부 서사제를 통해서 이제 이거는 뭐야? 국왕, 재상 서로 어떻게 권력이 서로 조화,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야. 즉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왕권과 신권, 신하들의 권리, 재상권이죠. 재상권. 자,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아시겠죠?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문종과 단종 때는 왕이 약하거나 어리기 때문에 다시 재상들의 힘이 커집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열받는 사람이 또 왕조.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태클 거는 거죠. 그래서 자, 문종과 단종 때의 재상, 뭐 김종서라든가 황보인 얘네들을 제거를 해버리죠. 이것을 개유정난이라고 합니다. 자, 개유정난을 통해서 신권을 장악을 하고 단종을 몰아내고 단종을 유배에 보냈다가 거기서 사형에서 죽이고,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왕이 됐죠. 네. 그러니까 단종이 이제 아버지 수양대군이 무서우니까 살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세조 수양대군에게 넘기게 됐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단종은 상왕이 되고 세조 수양대군이 세조가 돼서 왕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지 않고 다시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사육신이죠. 그러니까 이 사육신의 난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육신의 난까지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제거한 사람이 바로 세조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세조는 역시 똑같죠. 태종 할아버지죠. 세조한테 보면 할아버지인 이방원 태종처럼 왕이 중심이 된 정치를 추구했던 거죠. 그래서 세조 때는 다시 육조 직계제가 실시가 됩니다. 육조 직계제가 실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선 전기에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바로 육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가 번갈아 시행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세조 때는 바로 국가의 통치의 이념과 통치 체제를 법으로 기록을 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선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 이 경국대전이 평창대기 시작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경국대전은 어떻게 보면 조선의 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경국대전이 편찬이 시작됐고 완성되는 건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통치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요. 역시 또 PPT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의 학습지혜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또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지금까지 통치체제 정비되는 과정 설명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중앙정치제도, 지방제도, 관리선발제도 등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해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PPT를 통해서 제11강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 확립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조선의 건국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의 건국 과정입니다. 자, 명이 천령위를 설치를 해서 천령 이북의 땅을 직접 통치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오죠. 자, 그래서 최영을 중심으로 해서 유동정벌이 단행됩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을 단행을 하고요. 그래서 최영을 죽이고 우왕을 폐위를 시킨 다음에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에 따라서 신진 4대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요. 권력을 장악한 신진 4대부들은 과전법을 실시해서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몰수를 하고 이것을 신진 4대부를 중심으로 한 신진 관료들에게 재분배를 하게 되죠. 자, 이에 따라서 권문세족들은 정치적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몰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개혁의 방법을 둘러싸고 새로운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수립하고자 했던 정도전을 중심으로 했던 급진개혁파와 또 고려 왕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점진적 개혁을 추구했던 정몽주를 중심으로 한 온건개혁파 사이에 대립이 있었고요. 결국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에 의해서 정몽주가 제거되면서 온건개혁파마저 제거되고 드디어 1392년 조선이 건국됩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조선의 통치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는 이성계에 의해서 건국이 됐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은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조 때에 실질적으로 국가의 토대를 닦은 가장 중심적인,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정도전이죠. 자, 아무튼 이 정도전을 통해서 조선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 유교적 민본 정치를 구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교 이념에 입각해서 나라를 다스리고요. 백성이 근본이다. 나라의 근본이 백성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강의에서도 했지만 정도전이 추구했던 것은 재상 중심의 정치죠. 국왕이 있으나 가장 현명하고 또 유교 이념에 충실하고 또 수많은
관료로서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 재상으로서 위로는 왕을 모시고 아래로는 문무백관을 거느리면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추구하는 그런 정치를 추구했죠. 하지만 이러한 정치 이념은 국왕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던 이방원과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방원에 의해서 이제 두 차례 걸친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그 왕자의 난을 통해서 정도전은 제거되고 드디어 이방원이 태종으로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방원은요, 국왕 중심의 정치를 추구해 나가고요, 이를 위해서 육조 직계제를 실시를 해 나가죠.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즉 국왕 중심의 정치냐 아니면 재상 중심의 정치냐, 이것을 둘러싸고 이제 육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가 번갈아 시행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육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알아둬야 되겠죠. 먼저 육조 직계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조 직계제는 국가의 사물을 집행하는 것은 육조죠. 그래서 육조의 장관인 판서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왕에게 보고를 하고요, 왕은 그 보고를 듣고 육조에게 직접 명령을 하죠. 그래서 국가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의정부의 역할은 거의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체제는요, 바로 태종과 세조 때 실시가 됐고요, 이러한 육조 직계제 하에서는 실질적으로 국정의 주도권을 왕이 갖는 것이죠. 그래서 국왕의 국정 주도권이 강화되는 체제가 바로 육조 직계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의 기능과 권한이 더욱더 강화되는 것이죠. 육조 직계제에 비해서요. 자, 이 의정부 서사제는 세종 때 실시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앞서 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세종은 너무나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이라든가 맹사선거 같은 뛰어난 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사무는 재상에게 맡기는 것이죠. 즉, 육조가 국가 정책을 담당하는 그 육조가 국가 사무를 의정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럼 의정부에서 대부분은 결정을 하죠. 그래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왕에게 건의를 하면 국왕은 대부분은 제가 허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의정부가 육조에게 명령하는 체제입니다. 따라서 국가 사무에 대해서 의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죠. 그러나 세종 때의 의정부 서사제는 왕이 국가 운영에 있어서 배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사무, 국가의 대부분의 사무는 의정부에서 처리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 즉 이조와 병조의 업무, 이조의 업무는 관리의 임사를 담당하는 거거든요. 문관의 임사를 담당하는 이조 업무와 그 다음에 국방을 담당하는 병조 업무는 원래대로 국왕이 직접 주관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왕과 그 다음에 재상의 역할이 분리되고 이것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한 정치체제가 바로 의정부 서사제였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육조 직계제는 실질적으로 국왕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태종과 세조 때 실시됐다. 이에 비해서 의정부 서사제는 세종 때 실시가 됐는데 바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고요. 그 이후에는 거의 의정부 서사제의 형태로, 그러니까 세조 이후에는 거의 의정부 서사제의 형태로 정치가 이끌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자, 한편 이제 국가의 통치 체제가 마련이 되면 이것을 법으로 규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조선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국대전인데요. 이 경국대전이 편찬됩니다. 자, 이 경국대전은요, 세조 때 시작되어서 성종 때에 완성이 되고 반포가 되었죠. 자, 이에 따라서 조선은 유교적 법
법치국가를 확립했다. 자, 유교 이념에 입각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법에 의한 정치, 모든 국가 운영에 있어서 이것이 운영 방식이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서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유교적 법치국가를 확립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 확립 두 번째 시간으로서 구체적인 통치체제, 그래서 중앙통치체제, 지방행정제도, 관리선발과 인사관리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매우 중요한 정치기구가 있거든요. 비변사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납니다.